그래서 오늘은 레이노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영어가 나오면은 좀 긴장이 돼요. 이 무슨 어려운 질환 아니야? 그런데 레이노 증후군은 이런 거예요. 추운 날 바깥에 손을 내놨더니 갑자기 손이 하얗게 질리는데 손가락 끝이 이렇게 하얗게 질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의사 모리스 레이노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발견을 해서 이 병에 대해서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증상은 상당히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좀 추운 데 나가거나 찬물을 만지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갑자기 손끝이 하얗게 질려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파랗게 색깔이 까매졌다가 그리고 빨갛게 돌아오면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이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열 손가락이 대칭적으로 다 그러는 분들도 있고 한두 개 정도만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됐다가 파랗게 됐다가 빨개지면서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되죠. 원인은 혈관이 위축이 되는 게 원인이에요. 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찬데 가면은 교감신경이 갑자기 이제 항진이 되는데 교감신경은 만초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넓은 혈관이 갑자기 수축이 되면서 손끝으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얗게 질렸다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좀 심하게 되면은 조직이 위축이 되거나 괴사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은 실제로 이제 손끝까지 피가 좀 잘 통하고 있는지 이런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는 이 손끝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좀 끊어져 있다든지 이러면은 레이노 증후군을 의심을 하게 되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려면은 혈관 조영제를 투여를 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이제 찍어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손끝까지는 혈관이 지금 잘 가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손끝에 피가 통하지 않는 걸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런 복잡한 진단 말고 그냥 찬물에다가 한 2분 정도 손을 담갔다가 그리고 나서 온도가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는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진단을 하기도 하고 또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어떤 원인 질환이 있어요. 이 레이노 증후군을 앓는 사람의 한 6% 정도가 류마티스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류마티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혹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지 이 혈청 검사를 통해서 그런 2차적인 질환들을 감별을 해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통틀어서 했는데 요새는 그걸 두 개로 분리를 해서 나누고 있고요. 해서 1차성 레이노냐, 2차성 레이노냐라고 이제 나눠요. 2차성이라는 얘기는 무언가 원인되는 질환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뜻이고요. 1차성이라는 거는 별다른 원인 없이 그냥 이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차성이 훨씬 좀 더 잘 낫겠죠. 그리고 좀 젊은 층에 이제 자주 생기는 편이고 양쪽으로 좀 대칭적인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별다른 원인 질환이 없고요. 2차성은 약간 비대칭적으로 나타나요. 한두 개만 나타난다든지 그렇고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제 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조직괴사는 2차성에서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1차성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도 다행히도 레이노 증후군의 한 70% 정도는 이 1차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 2차성 문제를 잘 감별을 하면 되는데요. 레이노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되는 첫 번째는 류마티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피부근염이라든지 이제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나타나고요. 또 혈관이 막히는 그런 질환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버거스병이라든지 아니면 동맥경화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평소에 먹고 있는 약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까 교감신경이 항진해서 수축돼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압약 중에서 베타 차단제에 해당되는 약제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에르고타민 같은 편두통 치료할 때 먹는 약들도 좀 혈관을 수축을 시키게 됩니다. 또 혈관을 수축시키는 대표적인 약물 중에 하나가 코감기약. 콧물이 막 나고 이제 코에 점막이 충혈이 됐을 때 이런 코감기 때 먹는 약들이 이런 혈관을 수축을 시키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흡연이고요. 아무래도 흡연을 하게 되면은 이 말초 순환이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외에 흉곽출구 증후군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레이노 현상을 겪는 분들이 피해야 될 것들이 있어. 일단 첫 번째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금연을 해야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좀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혹은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이 너무 부족한 분들은 아무래도 혈액 흐름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추울 때는 손에 장갑을 끼고 발에다가 양말을 신고 지내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좀 따뜻하게 손이나 발을 물에다가 좀 담그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코감기약 같은 거 함부로 먹지 말고 좀 약물을 피해줘야 되고요. 또 담배나 또 카페인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물들을 드시는 분들은 카페인을 좀 중단을 해야지 이런 게 좋아질 수가 있죠.
한의원에는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첫 번째로 저희가 해드리는 치료 방법이 봉독이에요. 벌에 쏘이면 붓고 가렵잖아요. 일부러 벌침을 맞아서 이렇게 퉁퉁 붓고 가렵게 만듭니다. 오른손에 비해서 지금 많이 부었죠. 벌침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이쪽 부분으로 이제 모여들게 돼 있어요. 해서 혈액 공급이 되면서 이런 증상들을 좀 완화시켜주고, 실제로 이제 봉독으로 레이노 증상이 치료가 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자, 어깨동무한의원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어깨동무한의원 하면 이제 어혈침이 떠오르시죠. 여기 오면은 이제 손끝 발끝을 사혈을 해서 피를 내게 되는데, 말초 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은 찔러도 피가 처음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순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피가 잘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노 증상을 겪는 분들도 처음에는 거의 피가 잘 안 나오는데, 이 증상이 개선이 되면서 나중에 오면은 이제 피가 좀 잘 통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런 증상들도 같이 개선이 되죠. 논문들을 보면은 몇 가지 이제 한약들이 이런 레이노 증상을 회복했다는 그런 연구 보고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분들은 약 처방을 좀 같이 하게 되겠죠.